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EBS 수능 교재만 쓰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교과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LH공사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조성하면서 강제로 수용 절차를 밀어붙여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지난달 이뤄진 데 이어 오늘 본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고령군에서 블루베리의 첫 수확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시작돼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오늘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가접수에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본접수에서도 신청자들이 쇄도했는데 이달 중순부터는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 채무자도 구제될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첫날인 오늘, 접수 창구에 오전부터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구비 서류를 알아보려는 문의 전화도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신청을 한 것만으로도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진짜 생일줄이지.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신 거지. 진짜 어이없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고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의 경우 가신청만으로도 채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빚독촉과 압박에 시달려온 채무자들의 신청이 지난 9일 동안의 가접수 기간에 대거 몰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신청자는 2,480여 명,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 많았고 전국적으로도 93,800여 명에 달해 예상 수혜자 32만 명의 25%를 훌쩍 넘었습니다. 본접수는 오늘 10월 말까지고 내일부터는 국민은행과 농협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3에서 5일 이내에 개인별로 채무조정 여부와 감면율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가접수 기간 동안 신청자가 폭주한 데다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일반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채무자도 구제할 예정이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LH공사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한 개인 수목원에서 나무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옮겨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써 가꾼 나무들이 뽑혀져 나가는 것을 수목원 주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재물 손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H공사 측은 이미 수용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재결이 끝이 나면은 소유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재결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금 소송하고는 대집행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측은 수목원에 있는 나무의 수를 두고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은 수목원에 있는 나무가 3,370여 그룹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인의 조사 결과 LH공사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나무가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팽나무는 지름이 70에서 80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LH공사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름이 16c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를 줄이기 위해 나무의 수를 줄이고 크기가 실제보다 작은 것으로 축소시킨 것이라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LH공사 측이 행정대집행을 서둘러 강행한 것은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준공 마감 시한에 쫓긴 때문입니다. 불법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행정대집행을 강행해놓고 추후에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입니다. 일단 밀어붙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기업의 막무가내식 일추진 방식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EBS 교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3 교실에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이 교과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강조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모든 수업이 EBS 교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 교재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연계 비율이 70%를 넘다 보니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EBS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학부모들 고사들하고 고3 학생이 1년에 구입해야 할 EBS 교재는 평균 20권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만 원에 이릅니다. EBS 교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을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고3 학생들의 교과서 구입비가 11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이 최근 교육 정상화 강조라는 공문을 통해 교과서를 활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는 입시 사정을 뻔히 알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BS 교재가 교과서가 학생은 돈 두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70% 나온다고 하는 교재 놔두고 30%가 나오는 교과서 들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보지도 않을 교과서를 사게 만드는 정부와 그 교과서를 활용하라고 뒷북 행정을 펼치는 시교육청 사이에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제12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와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도 오늘 노동절 기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경 건설지부는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총파업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두세 달 동안 체불해온 관행을 14일 이내로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외국어대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측이 신청한 폐쇄 결정을 받아들인 건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학교 폐쇄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외대는 오는 8월 31일자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학부와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올해 2학기까지는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고 내년 2월 28일에 학교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봤고요. 대부분 신청한 내용들이 사실로 나타나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554명은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로 전원 특별 편입학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을지,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을 받아줄지 험난한 여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경북대나 계명대나 영대나 이런 데하고 이제 협의를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나서서 도울 예정입니다. 남은 재산은 부채 등을 청산한 뒤 대학 설립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열교육재단은 달성군에 있는 대구 대원고등학교, 옛 동국고등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연 경북외국어대학교.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각종 재정 지원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결국 학교 폐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른 블루베리가 고령에서 처음 수확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건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박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블루베리를 따내느라 손놀림이 바쁩니다. 첫 수확의 기쁨 때문인지 손길에 정성이 더 가득합니다. 보통 6월 상순에 첫 수확하던 것을 한 달 이상 빨리 수확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수막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중으로 이루어진 비닐막에 땅속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낮과 밤 그리고 실내외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수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내부 온도를 10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재배보다 수확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딸기 농사를 전부 짓는데 수막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시기가 많이 앞당겨져가지고 그래도 저도 뭐 블루베리 나무가 많이 안 크니까 하우스 안에서 수막 재배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보통 1kg에 25,000원이던 것이 조기 출하를 하면 6,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기 출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막 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난방비가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고소득 작물인 블루베리의 연중 출하를 목표로 차별화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가공 수출 등 새로운 시장과 판로 개척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 등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비촌 방학당에 어린이들의 천자문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복에 유근을 쓰고 한자의 구성 원리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한자 공부하니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생활과 되게 가까운 뜻이 많았고 한실백일장에는 전국 유생들이 참가해 주어진 운자에 맞춰 글을 짓습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어르신들은 선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한자 한자씩 식구를 맞춥니다. 유학을 갔다가 받아들여서 전승한 훌륭하신 어른의 행사에 참가했다는 것이 우리 유생으로서 좀 보람되고 영광됩니다. 선비문화축제 주 무대인 이곳 선비촌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하루 종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신명나는 마당놀이와 풍물패의 공연이 흥겨움을 더했고 제기차기와 윷놀이, 장대타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이어졌습니다. 1년 하반에서 왔는데 영주 들려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서각 같은 전통 공예와 사진 전시, 다문화 가족들의 소품과 전시 등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매일 펼쳐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고 차별화된 정신문화 축제를 통해서 선비고장 영주의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축제 이틀째인 내일은 영주 역사인물 학술대회와 개막 공연이 있고 뮤지컬 정도전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공연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제16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오늘 시작돼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산신제와 가요제 등이 열렸고 오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견사 중창개토제와 시낭송회, 과학환경대축전 등이 이어집니다. 달성군은 올해 문화제가 날씨 때문에 다소 늦어졌지만 오는 주말쯤이면 만개한 참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새마을운동 관계자와 봉사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새마을 청년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새마을 청년 봉사단은 앞으로 국내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 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8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 지역 전무와 사업 단장 등을 맡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10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3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 58살 구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비리를 저질러 회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도구는 오늘 탤런트 송재호와 반효정, 개그맨 전유성, 디자이너 최복호, 한국화가 박대성, 2007 미스코리아 조은주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청도구는 이들 홍보대사들이 소싸움 축제와 반시 축제 등 각종 행사 때 청정 청도, 관광 청도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청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대왕 자태시 태봉안 제연 행사가 오는 4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립니다. 태봉안 제연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성주에서 열리는 2013 성주 생명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전 행사로 경복궁에서 성주로 세종대왕 아들의 태를 묻으러 가는 의식과 행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재연 행렬을 하면서 청계천 광통교에서 참외 시식 행사를 열어 성주 참외의 우수성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과 직원과 방범 순찰대원 10명은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한 왕따나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고 방법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3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등록해 홍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의 한 삼계탕집에서 LP가스 폭발 때문으로 보이는 불이 나 종업원 55살 고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LP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음식점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